여전히 비싸다. 비쌉니다. 연극제 업체들, 최근에 주가 상승이 워낙 이제 급격하게 일어났던 업체들은 해외의 평균 대비해서 많이 비쌉니다. 판단을 좀 잘해야 되는 시기다. 뭐 심지어 배터리 셀 업체들도 그 음극재라든지 알루미늄 박, 뭐 동박하는 업체들 중에서 많은 업체들이 싼데 유독 팬덤에 의해서 비싼 종목들이 많이 끼어 있죠. 그런 종목들은 투자를 좀 조심하시는 게 좋다. 절대적인 시가총액을 비교하더라도 너무 많이 비쌉니다. 유진투자증권 리서치센터 한병화 이사 함께 하겠습니다. 이사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주제가요. 배터리와 시스윈드 SK 오션 플랜트입니다. 뭐 주제에 오늘 얘기 나눌 게 다 있습니다. 네, 짧은 시간 안에 이 얘기 이제 핵심적으로 좀 전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일단 배터리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현재 배터리 시장 관련주 흐름 어떻게 보시는지 정의 좀 부탁드립니다. 중장기 전망은 뭐 똑같습니다. 유효합니다. 똑같다라는 건? 전기차 네. 산업에서 이제 배터리의 수요가 오는 거고, 네. 전기차 산업은 우리 인류가 정한 탄소 감축의 목표들이 있죠. 네. 뭐 2030년까지는 유엔 산하 대부분의 기관들이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들이 있고요. 그 계획이 후퇴된 적은 없습니다. 네. 후퇴된 적 없어서 중장기 전망은 거의 동일하나. 최근에 이제 주요 국가들을 보면 전기차 그동안 고성장했던 네. 굉장히 성장 속도가 빨랐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이 좀 조정하는 기간으로 들어갔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소비가 일단 조금씩 그 둔화된 요인이 있고요. 그리고 그동안 이제 초기 시장을 강력하게 육성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지급했던 보조금들이 네. 이제는 뭐 굉장히 많이 팔리고 있는 웬만한 국가들은 뭐 유럽 몇백만 대, 뭐 미국도 이제 100만 대를 넘어섰고요. 뭐 중국 말할 것도 없고 하기 때문에 속도 조절을 좀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게 이제 작년부터 올해 한 상반기까지 전기차를 하겠다는 업체들 굉장히 공격적인 계획들을 발표를 했었는데 이런 것들하고 맞물려서 이제 업체들이 조금씩 계획들을 좀 낮추고 있는 단기적으로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미 뭐 해외에서는 전기차 관련주들 배터리 포함해서 주가 하락이 진행된 게 꽤 됐습니다. 네. 뭐 길게 진행된 업체들은 한 2년 정도 주가 하락을 겪었었고 최근에 뭐 한 업체들도 한 1년 정도 주가 하락을 겪고 있는 상태였고요. 우리도 뭐 동일한 선상이죠. 우리 업체들이 배터리 수요가 대부분 다 해외 쪽이기 때문에 같은 주가 흐름을 대체적으로 겪고 있는데 그렇지 않은 업체들이 좀 우리나라에 좀 많이 있는 거죠. 뭐 대표적으로 양극재 업체들이라든지 또 뭐 일부 신규 배터리 사업을 하는 업체들이라든지 이런 업체들은 글로벌 흐름과 완전히 이제 별개로 오히려 주가 급등하는 그런 현상이 이제 국내 증시에 있었죠. 네.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최근에 조금 이제 글로벌 트렌드를 좀 따라가는 현상으로 좀 바뀌면서 우리도 이제 동조화 현상을 슬슬 겪고는 있는데 뭐 최근에 이제 뭐 아시겠지만 공매도 네. 금지라든지 이런 수급적인 요인 때문에 다시 한번 관련주들이 이제 또 급등했다가 실적이 안 좋으니까 또 다시 좀 빠지는 그런 좀 혼란스러운 상황에 있다. 국내 혼란의 배터리 상황이다. 관련주들은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흔히 이런 상황일 때 중장기적으로는 전망이 괜찮고 성장할 산업임이 굉장히 명확하다. 그런 근거가 많다. 그런데 뭐 여러 가지 수요라든지 속도 조절이라든지 뭐 말씀해 주셨던 네. 여러 가지 이유로 지금 하락을 했다. 그럼 이런 경우에 당연히 들 수 있는 생각과 질문은 그러면 중장기를 보고 들어가기에 좋은 기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거나 질문할 수 그럼요. 있단 말이죠. 그럼요. 예.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 거를 이제 판단하는 기준이 네. 기업의 가치죠. 가치. 현재 얼마 수준의 미래 가치를 반영하고 있는가. 네. 우리가 이제 애널리스트들이 이제 그걸 평가하잖아요. 네. 밸류에이션이라는 뭐 이름으로 뭐 거창한 이름 같지만 그냥 이 회사의 시가총액이 지금 미래 가치를 얼마나 반영하고 있느냐 이런 영역이죠. 영역인데 대부분의 우리 배터리 관련주들의 가치는 사실은 뭐 2030년까지의 이 계획을 땡겨오면 그렇게 비싼 업체는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제가 이제 분석하고 있는 뭐 에코프로 BM이라든지 이런 네. 양극재 업체들 최근에 주가 상승이 워낙 이제 급격하게 일어났던 업체들은 해외의 평균 대비해서 많이 비쌉니다. 뭐 일본이나 그다음에 유럽 업체 또는 중국 업체들의 배터리 양극재 업체들의 PER 소위 말하는 이제 순이익 대비해서 기업 가치의 그 멀티플이라고 하잖아요. PER은 내년도 실적 기준으로도 뭐 우리 업체들은 80배 그리고 2025년 실적 기준으로 한 40배 이 정도쯤 됩니다. 그러나 해외 업체들의 PER은 10배대예요. 네. 내년도도 그렇고 2025년도 그렇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계속 그 관련 종목들의 보고서를 쓰면서 이제 경고를 드리는 것은 너무 과도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프리미엄을 받는 건 맞아요. 네. 왜냐하면 이제 우리 업체들은 미국 시장을 일단 선점하고 있잖아요. 우리 배터리 셀 업체들이 조인트 벤처라는 미국 완성차 업체들과의 법인을 통해서 미국 시장을 선점하고 있고 미국은 어쨌든 유럽과 양대 축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프리미엄을 받는 것은 맞으나 뭐 4배 또는 8배씩의 프리미엄을 받는 것은 너무 과도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올해 초부터 시작된 이제 개인 투자가들의 어떤 그 팬덤 투자라든지 그리고 최근에 이제 벌어졌던 어떤 공매도 금지라는 이런 어떤 단기적인 수급 현상 이런 것들이 또 많이 좀 혼합이 되면서 지금 투자들이 좀 판단을 좀 잘해야 되는 시기다. 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비싸다. 보시는 비쌉니다. 거예요? 네, 양극재 업체들은 비싸고요. 나머지 업체들 주가들이 이미 많이 빠져 있어요. 뭐 심지어 배터리 셀 업체들도 지금 주가가 비싸다고 할 수가 없고요. 네. 또 뭐 그 음극재라든지 그 저기 일반 그 알루미늄 박, 뭐 동박 하는 업체들 중에서 많은 업체들이 싼데 유독 팬덤에 의해서 그 비싼 종목들이 많이 끼어 있죠. 그런 종목들은 투자를 좀 조심하시는 게 좋다. 네, 그렇게 보이죠. 그러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다시 정정이 되면 양극재는 비싸다. 양극재는 전체적으로 많이 비쌉니다. 많이 비싸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근데 뭐 추가 설명으로 이 프리미엄이 분명히 있다라고 말씀은 일단 뭐 해주셨는데 이게 맞습니다. 이게 뭐 다른 나라가 10배 순이라 그래서 우리도 꼭 그러라는 법은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조금 더 프리미엄이 있다면 좀 더 네. 비싸도 되는 뭐 그런 게 있을 수도 있는데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도 많이 비싼 겁니까? 그럼요. 네. 그 프리미엄이라는 것이 네. 뭐 그 프리미엄은 사실은 매기는 것은 개인 투자가들의 몫이죠. 내가 뭐 이 회사는 훨씬 더 좋아 보이는데 뭐 이런 거면 모르는데 근데 절대적인 시가총액을 비교하더라도 너무 많이 비쌉니다. 네. 우리 양극재 업체들은. 결론을 그렇게 내주셨고 배터리 업계 또 화두로 떠오르는 게 가격 경쟁력인 네.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 말씀 부탁드려요. 가격 경쟁력은 네. 3원계 배터리에 있어서는 뭐 우리 업체들이 당연히 뭐 따라올 업체들이 없습니다. 워낙 우리가 이제 3원계 배터리 시장은 꽉 잡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최근에 화두가 되고 있는 것이 이제 중국이 이 원탑으로 지금 올라서고 있는 LFP 배터리. 그 부분은 우리가 대응을 못했거든요. 처음에는 그냥 저가 자동차용으로만 생각을 하고 전략 미스였죠. 그러나 지금 이제 그 LFP 배터리가 3원계 배터리와 성능을 아주 동일하지는 않지만 굉장히 빠른 속도로 따라갔어요. 뭐 충전 시간이라든지 주행 거리라든지 안전성 면에서는 LFP가 훨씬 더 높고 수명도 2배 가까이 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LFP의 이 침투가 굉장히 빨라지고 있죠. 네. 이제 우리 업체들도 2026년부터 LFP를 생산하겠다고 전부 메이저 셀 업체들이 다 발표를 했잖아요. 그 말은 그동안 전략을 잘못 가져갔다는 거죠. 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업체들이 일단은 단기적으로는 조금 어떻게 보면 중국 업체들보다는 좀 열위인 상황입니다. 네. 요 얘기 여기까지 하고 오늘 또 짧은 시간 안에 요 얘기까지 마무리를 해야 돼서 SK 오션플랜트와 CS 윈드를 오늘 또 분석해 주실 거잖아요. 일단 실적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SK 오션플랜트 어떻게 보십니까? SK 오션플랜트는 최근에 이제 SK 오션플랜트, CS 윈드 둘 다 주가가 많이 빠졌는데요. 글로벌 풍력 업체들의 주가가 많이 빠졌습니다. 많이 빠진 이유는 두 가지가 크게 있는데 첫 번째는
고금리죠. 네. 금리가 워낙 높아서 일부 뭐 해상풍력 프로젝트들이 취소가 되거나 뭐 아무래도 조금 수익성이 낮아지고 있고, 그리고 해외에 있는 풍력 관련 업체들 중에서 대규모 손상 처리를 하는 업체들이 2개나 발생했어요. 하나는 이제 지멘스 에너지라는 업체고, 하나는 이제 올스테드라는 해상풍력 개발 업체인데요. 네. 그러면서 이제 주가 그 회사들이 급락을 하니까 동반 하락을 한 거죠. 하락을 했는데 우리 두 회사는 사실 큰 영향은 없습니다. SK 오션 플랜트는 현재 주력 시장이 대만입니다. 대만 해상풍력은 뭐 해상풍력 시장이 취소되거나 이럴 지금 전혀 그런 모습이 안 보이고 있고 잘 순항을 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그리고 앞으로 이제 기대하는 시장은 국내 시장이에요. SK 오션 플랜트 국내 공장이 있기 때문에. 근데 국내 해상풍력은 지금 거의 제로 상태에서 이제 막 시작해서 정부 입찰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번 달에 약 1,500메가와트의 해상풍력 입찰에 대해서 결과에 대해서 발표할 예정이고요. 빠르면 연말 안에 전력 구매 계약이 체결이 될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내년부터 건설이 시작이 되기 때문에 SK 오션 플랜트는 사실은 국내에서 경쟁력이 다른 업체들보다 따라오기 힘들 정도의 큰 하부 구조물 공장을 가지고 있고 신규 공장을 짓고 있어서 지금 빠진 주가까지 감안하면은 굉장히 좋은 포인트다 이제 그렇게 보고 있고요. 네. CS 윈드도 마찬가지입니다. CS 윈드도 사실 연간 실적을 보시면 네. 작년에 이 회사가 영업이익이 400억이었어요. 근데 올해 한 1,200억 정도는 달성을 할 것 같고요. 어저께 이제 3분기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면 작년보다 거의 3배 가까이 영업이익이 증가하는 거잖아요. 네. 내년도에는 저희가 한 2천억 근처 영업이익을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올해 영업이익에 대부분이 상당 부분이 미국의 IRA에서 나오는 크레딧이에요. 네. AMPC라서 그래서 이제 실질적으로 본업의 어떤 이익률이 확 좋아지거나 이런 모습은 아직은 아니죠. 그러나 어쨌든 AMPC라는 이런 정책 효과로 실적이 좋아지는 것은 팩트이고요. 최근에 이제 보면 이 회사가 블라트라는 해상풍력 하부 구조물 업체를 인수를 했는데 그 회사가 이제 아직까지 적자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우려가 많아서 내년도 이익이 좀 까지는 거 아니냐. 네. 그 회사 때문에 이제 이런 우려가 있었는데요. 최근에 이제 저희가 회사하고 얘기해 본 결과 이 블라트에서 납품하게 될 미국 동부 해상풍력용 하부 구조물에 대해서 단가 계약을 재협상을 했습니다. 네. 재협상을 해서 좀 좋은 단가를 받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 블라트도 내년도에는 흑자가 나올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서 내년 실적의 달성 가능성이 과거보다는 좀 많이 높아졌습니다. 네. 네. 그리고 그동안 이제 많이 하락을 했던 대표주가 이제 풍력에서는 베스타스라는 1위 업체거든요. 터빈 업체 CS 윈드의 주요 고객이죠. 베스타스가 이제 어제 오랜만에 분기 영업 이익을 발표를 하면서 네. 주가가 어제 10% 가까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오늘을 어제가 좀 주요한 기점이었던 것 같고요. 물론 이제 아직 금리 상황이 고금리가 완전히 꺾이지 않고 있죠. 않고 있는데 10년물 미국 10년물 기준으로 어쨌든 5%에서는 막히는 지금 그런 상황이고 지금 한 4.5% 정도 되는데 네. 이게 이제 4% 근처로 좀 가면 갈수록 낮아지고 내년 하반기부터는 금리 인하 추세로 가지 않겠느냐 네. 이런 이제 전망들이 좀 많아지는 상황이라서 그 부분만 조금 확인이 되면 네. 주가 탄력도는 앞으로는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이사님 지금 SK 오션 플랜트 CS 윈드 이제 분석을 해주시면서 이게 최근에 주가가 좀 빠지고 네, 네. 이렇게 안 좋은 이유에 대해서 고금리 원인을 그렇습니다. 제일 네. 처음으로 들어주셨는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인하 기대감도 지금 나오고 있고 10년물 국채금리 다소 안정을 찾고 있긴 하지만 사실 인하 해봐야 지금 빠르게 나오고 있는 전망이 내년 5, 6월이고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3분기까지도 밀릴 수 있다. 그건 아무도 뭐 모르는 거고 내린다고 해도 높은 수준은 맞거든요. 네, 금리가. 그렇죠. 뭐 그렇다면은 영향이 없겠습니까? 계속해서 뭐 고금리 영향. 주가가 이제 좀 네. 선행을 하잖아요. 네. 선행을 하고 그러니까 피크아웃을 한다. 이런 이제 컨빅션만 있으면 주가는 사실은 미리 바텀아웃을 하는 것이고요. 네. 그런 부분이 있는 데다가 사실은 저희가 이제 금리가 이렇게 고금리 상태에서
오래 유지될지는 예상을 못했었어요. 그런데 살짝만 올라갔다 내려가면 충분히 업체들이 버틸 수 있다고 판단한 거는 정책 효과가 있잖아요. IRA로 인한 보조금을 많이 주는 효과가 있고 유럽은 리파워 EU라는 플랜 때문에 업체들이 풍력 태양광 타겟을 확 다 올렸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지금 지원을 해주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은 웬만한 고금리에도 버틸 수 있는 게 이런 파트였는데 이번에는 웬만하지 않았던 거죠. 네. 그 이제 후가로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업체들이 프로젝트가 캔슬이 되거나 막 이러면서 대규모 상각을 이미 발표를 했고 그래서 저는 그 발표들이 이제 거의 끝부분이겠구나. 고통의 거의 끝부분이 있겠구나. 이제 이렇게 판단을 하는 거고요. 만약에 이제 내년도에 미국이 뭐 얕은 침체라도 오거나 유럽도 마찬가지고 이런 상황이 이제 발생하게 되면 사실은 유리한 쪽은 이런 쪽입니다. 왜냐하면 이쪽은 방어적인 주식들이거든요. 정책에 의해서 움직이는데 그동안 이제 유일한 문제였던 금리가 만약에 침체기로 들어가면 조금 낮아지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이런 뭐 풍력도 그렇고 태양광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하나솔루션 같은 이런 업체들에 대해서 좀 주목을 하셔야 될 때다. 전체적인 주식시장에서 봤을 때도 저는 물가, 그다음에 뭐 유가, 금리 이런 것들이 되게 괴롭혔는데 이런 것들이 조금 낮아지면서 방어적인 기재 주식들이 그동안 그거로 인해서 피해를 봤던 종목들, 뭐 대표적으로 유틸리티 업체들, 뭐 한전 같은 업체들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런 업체들이 조금 주목을 받을 시기로 들어가는 것 같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유진투자증권 리서치센터 한병화 이사 함께했습니다. 이사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